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집의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한대요. 그 말이 정말이란 걸 이 나이가 돼서야 알겠어요. 나는 지금도 흙벽 사이로 스며들던 햇살을 기억해요. 그 작은 빗줄기 안에서 먼지가 춤추던 모습을요. 그게 내 첫 기억이에요.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충청도 시골의 초가집이었어요.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엔 바람이 들어왔죠. 그래도 그 집이 좋았어요. 부엌에서 새어나오던 된장 냄새, 아버지가 깎던 장작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손 냄새. 그게 나의 세상이었어요. 어머니는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영자야, 사람은 남의 탓하지 말고 자기 집부터 닦는 거야. 그 말이 어린 내 마음에 박혔어요. 그땐 몰랐지만 그게 내 인생을 지탱한 첫 문장이었죠.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늘 행동으로 보여줬죠.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이란 건 말이야, 사람이 사는 그 마음이 곧 집이야. 그땐 그 말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깊은 말이었는지를. 그 시절 나는 낮엔 논뚝기를 뛰놀고 밤엔 등잔불 아래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집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나는 18살에 도시로 나왔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기숙사라는 낯선 공간에서 처음 잠을 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집이란 건 지붕이 아니라 내가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곳이구나. 그때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철수. 눈빛이 맑고 손이 따뜻했어요. 자기 손으로 뭐든 고치고 만드는 걸 좋아했죠. 영자 씨, 손 이리 줘봐요. 왜요? 이 기계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해야 돼요. 그가 내 손을 잡던 온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결혼했고 그는 나에게 첫 집을 지어줬어요. 시멘트 냄새가 가득한 그날, 우린 웃으며 그랬죠.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 그래. 비가 와도 안 새는 집이야. 비록 좁고 낡았지만 그 안엔 사랑이 있었어요.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 이웃들의 고장난 물건을 늘 고쳐줬어요. 나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죠. 영자 씨 반찬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어요. 저녁이면 우리 집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들 민수가 태어난 날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영자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네. 그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시절의 나에게 집은 사랑의 모양이었어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아들이 마루 위에서 놀던 그 모습. 그게 전부였어요. 세월은 참 빨라요. 아들이 자라 학교에 가고 우린 여전히 일하며 살았어요.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집안은 늘 따뜻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예고 없이 변하죠. 그 평화로운 집에도 어느 날부터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살다 보면 행복은 늘 작고 조용한 모습으로 오죠. 아침에 끓는 된장국 냄새, 시장 가는 버스 안의 햇살,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오늘은 따뜻하네 하던 그 말.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어요. 우린 늘 바빴어요. 남편은 수리일을 다니고 나는 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처음엔 작은 리어카였지만 몇 년 지나니 단골이 붙고 사람들이 나를 이름으로 불러줬어요. 영자 씨, 오늘은 고등어 있어요? 있지요. 오늘 거 살살 녹아요. 그 한마디에 피곤이 사라졌어요.
시장 사람들은 내 가족 같았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내게 매일 국 한 그릇을 나눠줬고 박씨 아저씨는 늦게 온 나 대신 가게 문을 닫아줬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때 나는 믿었어요. 이 삶이 오래 갈 거라고. 이 평범함이 내 노년의 평화일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늘 조용히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어요. 그런데 밤마다 더 심해졌어요. 숨을 가쁘게 쉬고 손끝이 파래지기 시작했죠. 여보, 병원 가자.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 집의 마지막 평화를 지켜주는 주문 같았죠. 결국 쓰러졌어요. 그날 시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철수 씨 쓰러졌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니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폐암이네요. 말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부숴버렸어요. 왜 하필 당신이야 왜? 그는 웃었어요. 영자야 괜찮아.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그 말이 너무도 잔인하게 들렸어요. 그 후로 나는 시장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일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생각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병원에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식탁 위엔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봤어요.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눈으로만 나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말하던 건 하나였어요. 미안하다. 하루는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영자야, 나 이 세상 떠나도 너무 울지 마. 내가 지은 집이 무너져도 너는 다시 지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없는 집이 무슨 집이야. 그리고 그날 새벽 그는 내 손을 잡은 채로 떠났어요. 손끝이 식어가던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집 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았어요. 남편의 셔츠, 그의 슬리퍼,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그걸 치울 용기가 없었어요. 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빴어요. 서울에서 일하며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러 왔죠. 그는 나를 안 보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 괜찮아요? 괜찮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민수는 남편과 다르게 이해보단 계산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였어요. 엄마, 이제 집 팔고 편히 사세요. 이 집은 낡았어요. 관리비도 많이 들어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어요.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이야. 그래도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효율. 그 단어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민수에게 소리쳤어요. 너한텐 이 집이 벽돌 덩어리겠지만 나한텐 내 아버지야. 민수는 말없이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전화도 끊겼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이상한 서류가 도착했어요. 담보대출 연체 통보서.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집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민수가 내 모르게 대출을 냈던 거예요. 민수야, 이게 뭐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은행에 갔더니 이미 경매 절차 들어갔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집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여보, 나 어떡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남편이 만든 식탁, 아들이 걸어 다니던 복도, 우리가 함께 웃던 자리. 그 모든 게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경매 통보서가 도착한 날,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어요. 햇살이 따가웠어요. 나는 집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수고했어. 우리 집아, 정말 고마웠어. 손에 열쇠를 쥐고 그걸 문 앞에 내려놨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집을 비운다는 건 단순히 짐을 싸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일이죠. 그날 아침 트럭이 골목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이건 어디로 옮길까요? 그냥 저쪽에 두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만들던 식탁을 옮기며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가지 말라는 듯한 소리였어요. 집 안은 텅 비었어요. 가구가 빠져나간 자리에 햇살만 가득했어요. 그 빛이 그렇게 슬퍼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끝인가 봐.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소리로 들렸어요. 짐을 싣고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은 찜질방에서 지냈어요. 낯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 속에서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썼어요. 영자야, 자야지. 그 말이 들리는 듯 했어요. 그 후엔 지인의 집에서 며칠 신세를 졌어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순 없어요. 그냥 떠돌았어요. 시장 근처를, 버스 정류장을, 그리고 옛 동네를. 어느 날 밤 나는 그 집 앞을 지나쳤어요. 새 주인이 이사 들어왔는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가족이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불빛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좋겠다. 따뜻하겠지. 내가 살던 그 집인데 이젠 남의 행복을 비춰주는 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집 근처를 다시 가지 않았어요. 그저 떠도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우연히 카페 한 곳을 발견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커피 냄새, 음악, 사람들의 웃음. 그게 나를 불렀어요. 그 카페 이름은 달빛 정원이었어요. 문을 열자 벨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밝게 인사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일손 필요해요?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커피는 좋아하세요? 마셔본 적은 별로 없네요. 그럼 오늘부터 배워보세요. 그게 나의 새 시작이었어요. 첫날은 서툴렀어요. 컵을 떨어뜨리기도 했고 커피 맛을 헷갈리기도 했죠. 하지만 손에 익은 따뜻한 잔의 온기가 좋았어요. 영자 이모 괜찮아요. 우리 가게에 따뜻한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 카페 사장, 그녀 이름은 정순이었어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지만 말투는 따뜻했고 눈빛은 단단했어요.
이모, 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상하게 이모 보면 마음이 편해요.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녹였어요. 매일 아침 커피 향이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손님들이 오고 웃음소리가 흘렀어요.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루는 정순이 내게 물었어요. 이모, 예전엔 뭐 하셨어요? 시장 반찬 가게 했지. 그래요? 그럼 저희 간식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날부터 나는 카페 간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쿠키 대신 찹쌀떡과 고구마 말랭이를 내놨어요.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이 집 간식이 정겹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정순이 내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모, 사람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나도 이 가게도 이모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지.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어요.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카페를 닫고 유리창을 닦았어요. 손끝에 닿는 유리의 차가움이 이상하게 마음을 맑게 해줬어요. 시간이 흘러 카페에 내 이름이 붙었어요. 영자 이모의 간식 코너.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이모, 오늘 고구마 있어요? 있지, 달게 쪘어. 그 이름 세 글자가 다시 내 삶을 불러냈어요. 그날 밤 정순이 내게 물었어요. 이모, 혹시 집은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없지. 이제는. 정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이모, 그럼 여기서 살아요. 이곳이 집이에요. 그 말에 나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래, 여기면 되겠다. 여기면 괜찮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잘했어, 영자야. 이제 내 집을 다시 지었구나. 시간은 어느새 한 계절을 지나고 또 지나갔어요. 봄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 봄은 예전과 달랐어요. 이젠 그저 피는 꽃이 아니라 살아남은 꽃이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나는 커피잔을 닦으며 창문 너머를 봤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 내 마음도 함께 녹아내렸어요. 정순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모, 봄이네요. 응, 봄이네. 그 말 한마디가 그저 봄이 아니라 새로운 살처럼 들렸어요. 요즘은 손님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요. 이모, 어제 그 김치전 또 주세요. 이모, 오늘은 따뜻한 차 있어요? 그 이름이 참 따뜻했어요. 영자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에서 불리게 되었다는 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가게 문이 열렸어요. 벨소리가 울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그 문턱에 선 사람. 내 아들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 예전보다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알던 그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그는 다가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움, 그리고 사랑. 나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만 됐다. 엄마. 그만 됐어. 이제 괜찮아.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어요. 그 눈물은 미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나 그 집. 그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요. 이제 그만해라. 그 집은 벽돌로 된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집이었어.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정순이 조용히 다가와 커피 한 잔을 내려주었어요. 이모, 잠깐 쉬세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과 함께 카페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내가 매일 돌보던 아이들이었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가족이야.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이건 아버지, 이건 나, 그리고 이건 너. 그는 조심스레 내 화분을 들었어요. 이거. 이름은 뭐예요? 희망. 햇살이 우리 위로 떨어졌어요. 그 빛 속에서 나는 확실히 느꼈어요. 용서란 건 누군가를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요. 아들은 며칠 동안 카페를 도왔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내 옆에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오래된 집의 마루를 다시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카페 불을 끄고 아들과 함께 앉았어요. 엄마, 이제 나도 다시 살아보려고요. 그래, 잘 됐다. 이제 엄마랑 자주 올게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럼 여기가 내 집이네. 사람은요, 다시 집을 짓는 법을 평생 배우며 사는 것 같아요. 무너졌던 마음을 쌓고 상처난 벽을 메꾸고 새로운 창문을 내는 일. 그게 인생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공터로 향했어요. 남편과 함께 지은 옛집터. 그 자리에 작은 들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봄이 또 왔어요. 그리고 민수가 돌아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흩날렸어요.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어요. 남편이 거기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나는 꽃잎 하나를 주워 작은 책갈피에 끼웠어요. 다시 피어난 집. 그렇게 썼어요. 집을 잃은 여자는 이제 마음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엔 사랑이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햇살은 조금 더 강해졌고 카페 앞의 가로수는 짙은 초록으로 물들었어요. 내 인생의 계절도 이젠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아들 민수는 주말마다 카페에 들렀어요. 가끔은 커피를 내리고 가끔은 내 반찬을 배달하며 웃었어요. 엄마,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해시태그 영자의 모반찬, 해시태그 엄마의 손맛. 나는 그 말에 웃었어요. 내 이름이 이제 해시태그야? 그럼요. 요즘은 그게 사랑의 표시예요. 젊은 세대의 언어는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싫지 않았어요. 그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민수가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받아요. 뭔데? 내 첫 월급이에요. 아빠가 계셨다면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아니야, 나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내 심장 깊숙이 박혔어요. 이제 내가 지켜주던 아이가 날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인생이더군요.
서로의 역할이 바뀌어가며 사랑이 순환하는 것. 몇 달 후 민수가 내게 손주를 데려왔어요. 엄마 인사해. 지호야, 여기가 할머니야. 작은 아이가 내 앞에 서서 수줍게 웃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우리 지호야, 할머니 보고 싶었구나. 그날 이후 카페엔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지호는 내 옆에서 커피 거품으로 하트를 그리며 놀았어요. 할머니, 이건 아빠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거? 할머니 거요. 작은 손이 커피잔 위에 하트를 그리고 그 옆에서 정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집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이 이어지는 곳. 이 아이가 내 삶의 다음 계절이구나. 며칠 뒤 지호가 내게 편지를 줬어요. 할머니, 커피는 써요. 근데 할머니랑 마시면 달아요. 할머니는 항상 웃어요. 나도 클 때 그렇게 웃을래요.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어요. 나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붙여뒀어요. 매일 아침 그걸 보고 웃어요. 가을이 되었어요. 카페 앞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감사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작은 편지를 꺼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두 번째 편지였어요. 그땐 읽을 용기가 없었는데 이젠 괜찮을 것 같았어요. 편지를 펼쳤어요. 그의 글씨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영자야, 내가 울 땐 하늘을 봐. 비가 내리면 내가 너랑 같이 우는 거고 바람이 불면 내가 너를 안아주는 거야. 집은 무너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둘의 집이다. 사랑한다, 내 사람.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처럼 이제 나는 내 안에 집을 지었으니까요. 겨울이 오기 전 카페 앞마당에 새 표지판을 달았어요. 계절의 집 달빛 정원 바이영자. 정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이름 너무 예뻐요. 그래? 우리 인생이 계절 같잖아. 피고 지고 다시 피는. 그날 밤 나는 카페 불을 끄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어요. 찬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잃었던 모든 게 언젠가 다른 모양으로 돌아오니까요. 집을 잃었지만 사람을 얻었고 사람을 잃었지만 사랑은 남았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인생은 집을 짓는 일이네요.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또 무너져도 나는 계속 짓겠어요. 하늘로 바람이 불었어요. 별빛이 나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 계절은 봄이야. 계절은 돌고 돕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삶도 그렇게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겨울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당신의 마음에도 반드시 봄이 찾아올 거예요. 당신의 계절이 머무는 곳, 계절극장입니다.